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대화하실 때 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주로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나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사례를 알아볼게요. 전기회사의 직원 A는 농부들이 살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 지역 농부들은 전기회사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A가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 방문객을 확인한 할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A가 문을 다시 두드리자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는 A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A는 말했습니다. 성가시게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달걀을 사고 싶습니다. 훌륭한 도미니크 닭을 키우시네요. 저렇게 훌륭한 도미니크 닭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10알 정도 사고 싶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양계장을 구경시켜 주었고 A는 진심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자신의 이웃이 닭장에 전등을 설치해서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A가 문을 열고 우리 회사의 장점과 전기를 설치했을 때의 좋은 점만을 떠들어댔다면 과연 이 지역에 전기를 팔 수 있었을까요? 이 사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인간관계론을 읽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 망설여졌는데 막상 읽어보니 철학적인 어려운 책이라기보다 사례가 수록된 실전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덕분에 어렵지 않게 술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마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진 실용서 같더라고요. 책을 읽는 동안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들을 제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계속 시도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유독 말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타인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더욱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성공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이것을 역이용하여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죠.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실천하는 것만이 방법인 것 같아 회사에서나 일상에서 대화할 때 제가 말하는 문장 중에 단 한 문장이라도 상대방의 관심사를 넣어 상대방을 위한 문장을 사용해야겠다 다짐하고 생각날 때마다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업무 관련해서 다른 회사 직원분과 연락할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전에 그분과 대화할 때는 몇 번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인간관계론을 읽은 후에 나의 그런 감정을 상대방도 느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관점을 다시 본 후 대화를 시도했어요. 책에서 보여준 사례들처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대화를 지속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의 대화가 오고 가는 기분이 들었고 덕분에 이번 대화의 목적은 아주 순탄하게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대화의 기술 전부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 인간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대화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내가 타인의 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차별화가 된 우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감사합니다. 와 같이 사소한 말들은 일상의 단조로운 일들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작은 예절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비굴한 자세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상대방에게 저런 단어를 들을 때면 제가 온화해지고 마음이 침착해지면서 상대방에게 우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꽤 꼼꼼한 성격인 제게 이 책에서 만난 가슴 깊이 새겨두고 싶은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은 오를 수 있다. 당신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은 정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라면 당신의 옳고 그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정확한 것이 더욱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런 일로 인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당신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겠다 라는 말은 대화를 지속하는 데에 정말 큰 힘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에요. 분명히 이 책 어딘가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법이 숨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이 책을 읽고 이 책대로 행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대화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만 같은 책이었습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이라는 옛 속담을 기억하시고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